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을 5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5억 원에 취득한 경우에 이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와 상가인 경우로 구분해서 취득세를 산정해 보라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은 최초로 한 개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택은 1.1%, 즉 취득세 1%와 여기에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1.1%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상가는 취득세 4%와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4.6%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주택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냐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1%,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서 1.3%. 자, 그 다음에 상가는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4.6%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1%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5억에서 1.1%를 곱하면 550만 원의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전용면적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자, 이 5억 원에 대해서 1.3%를 곱하면 650만 원의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가의 5억에 4.6%를 취득세율 4.6%를 곱하면 바로 2,300만 원의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냐 이하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바로 1.3%가 아닌 1.1%의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농어촌 특별세 0.2%가 제외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구분점이 중요한데 이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바로 국민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신고를 통하고 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실거래가를 신고를 합니다. 원래 60일이었는데 자, 이게 법이 바뀌어서 30일로 줄었죠. 자, 이렇게 30일 내로 줄어서 자, 계약 체결하고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자, 잔금 납부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30일이고 취득세 신고 납부는 잔금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2020년 2월 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 시 신고기간, 자금 조달 방법 신고 양식 등이 부동산 거래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30일 안에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보유세,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이 보유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유세는 바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는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산세는 바로 시군구 등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바로 전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합산해서 일정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자, 이는 바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참여정부죠.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05년 1월 5일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보유세는 2단계로 과세가 되는데, 자, 먼저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로서 지방세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로서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진 게 있죠. 자,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은 바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택은, 자, 여러분들, 주택과 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주택에 대한 건축물, 토지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인데, 자,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자, 토지와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부속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주택이다 하면 이 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바로 이 부속토지, 이 두 개를 합쳐서 바로 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를, 아니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주택은 그 부속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하나로 봐서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 즉 예를 들면 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상가, 즉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바로 상가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은 바로 건물, 상업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각각의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서 두 개의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다시 상가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그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재산세가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다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돼서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각각 별개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 이외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재산세는 부과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임야라든지 나대지,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